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파인더 스탁 DNA 창립자 안창호입니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과학적 투자 10주차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9주차에 그 이라크와 그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좀 이제 휴전 협상이 되고 난 다음에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나서 그 다음에 국내 시장은요 저 활발하게 막 손바뀜이 막 일어나면서 조정 국면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동안 급속히 저기 주가가 3,000포인트를 넘어서서 3,100까지 넘어서는 아주 기염을 토하면서요. 이제 그 전쟁 그 국면에 좀 조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전쟁 그 국민이 협상으로 그 분위기가 전환되고 난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 시장의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정 국면에 적합한 기술적 지표의 파라미터들을 찾아가지고 지난 9주차에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포트폴리오가요, 이전의 포트폴리오들하고는 상당히 기술적 지표들의 파라미터가 변한 상태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월요일날 이 포트폴리오 관리하기가 상당히 좀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무사히 1%의 수익률을 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난 9주차 포트폴리오 그 운영 결과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주차 요번 주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요. 이 포트폴리오는 지금 시장 그 조정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요. 주가의 그 주도 종목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도요, 이거 매수와 매도를 번갈아 하면서요, 매일매일 시장을 뭐 들었다 놨다 번갈아 가며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좀 보수적인 그런 접근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활발한 조정 국면 속에서 어떻게 종목을 선택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그 슬라이드 PPT를 같이 보시면서 이런 주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그 9주차 포트폴리오 결산 결과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포트폴리오는요, 모두 5개 종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NCU 플러스, 한국전력, 한미반도체. 이거는 그 코스피 그 200에서 선택했고요. 루닛하고 RFHIC는 코스닥 150에서 선택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앞쪽에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그 구성할 때 사용했던 기술 지표의 파라미터들 하고요. 9주차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사용한 기술적 지표의 파라미터들이 상당히 많이 변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볼린저 밴드의 그 폭을요, 이제 3까지 늘렸죠. 3까지 늘렸고 뭐 다른 그 기술 지표들에도 조금씩 변화를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새로 종목을 구성하다 보니까 이 종목들이 월요일 날 그 처음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자마자 이 폭락을 냈습니다. 폭락을 해가지고 상당히 걱정스러운데 이게 한 10시 정도 넘어가니까 폭락했던 게 다시 쫙 회복을 하면서 상승을 막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조정 국면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그런 폭락하는 현상인 것 같아서요. 되도록이면 그 포트폴리오 우리가 목표로 하는 1% 수익률을 달성하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먼저 이 보면 한국전력하고 루닛이 상당히 그날 성적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요게 두 개 성적이 좋아가지고 거의 포트폴리오 전체의 수익률을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한국전력하고 루닛을 빨리 처분해가지고 수익률을 달성하고요. 나머지 종목들 그 한미 반도체하고 RFHIC는 막 그냥 조금의 수익률을 달성하고 그냥 이렇게 처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LGU 플러스가요. 계속 그 마이너스 수익률이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 그냥 손절을 할까 하다가 손절하기 직전에 이게 간신히
비용, 매매 비용을 조금 커버할 수 있는 수준까지 주가가 회복되어서요. 요건 그냥 바로 손절매에 가까운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주차 포트폴리오는요. 월요일 날 그냥 그 포트폴리오 그 딱 설정하고 나서 한 2시간 이내에 그냥 그 수익까지 결정이 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날 매입가 총액은요. 400만 550원이었고요. 그리고 총 수익은 49,770원. 그리고 매매 비용은 6,068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수익에서 매매 비용을 제하고 나니까요. 순수익이 43,702원이었고요. 이게 매입가 대비 이 순수익의 백분율을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1.09% 나왔습니다. 우리가 목표로 한 1% 수익률을 아주 막 정말 간신히 딱 달성하고 이날 포트폴리오를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시장 그 조정 부분에서 폭락을 하는 속에서도 이렇게 1%를 달성하게 되어서요. 상당히 그날 땅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월요일 뭐 단지 포트폴리오 설정하고 2시간 만에 이런 결과를 얻고요. 빨리 이날을 그 정리하게 되어서 상당히 저 자신도 만족을 느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요. 10주차 포트폴리오는 4개의 종목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4개의 종목을 구성하는 단계에서요. 제가 월요일 날 그 9주차 포트폴리오를 계산하고 난 다음에 남은 시간 동안은 계속 시장 데이터를 가지고서 그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술적 지표들의 파라미터들을 어떻게 조정해 가지고 그 Find Stock DNA 결과하고 결부를 시켜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최상의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 일주일 내내 굉장히 구심을 했습니다. 그 구심의 결과가요. 이게 지금 그 3천선 코스피 3천선에서요. 주가가 폭락을 하면서 지금 그 3천대 하단까지 갔다가 3,100을 뛰어넘었다가 그 다음에 요번 금요일 날 그 아마 시장에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또 주가가 그 코스피, 코스닥 전부 다 이렇게 2% 가까이 또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폭락을 매일 하기 때문에요. 이 포트폴리오 종목을 선택할 때 상당히 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야 되겠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이 볼린저 밴드의 밴드 폭을요.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까지 늘렸지만 요번 주에는요. 이거를 다시 원래대로 복원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2시그마로 볼린저 밴드 폭을 다시 오리지널 상태로 복원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기술 지표를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이 이제 볼린저 밴드 테스트만 통과했다고 안심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이제 매도 세력과 매수 세력 간의 이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요. 갑자기 주가가 폭락하는 사태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게 물론 공매도 공격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물론 공매도 공격에 의한 게 대부분이지만 또는 매도 매수 세력 간의 이 세력 균형이 깨어지면요. 이 주가가 갑자기 폭락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밸런스 오브 파워를 볼린저 밴드 테스트를 맨 처음 하고요. 그 다음에 BOP, 밸런스 오브 파워, 그러니까 매도 매수 세력 간의 그 균형을 상태에 있는지를 측정해 보는 그 테스트를 하나 더 거쳤습니다. 그래서 볼린저 오브 파워 기술 지표에 대해서는요. 그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그 유튜브 제 채널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걸 한번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크게 변화를 준 게 이전까지는 기술적 지표에서 그 이동 평균을 사용할 때
이거를 좀 그 최근의 주가를 많이 반영하는 exponential moving average를 사용하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현재의 주가를 과도하게 추정하다 보니까 이게 그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좀 이 수익률이 불안정해지는 그런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이 종목을 구성할 때 그 무빙 에버리지 부분을요, 그냥 단순 그러니까 그 전 기간에 걸쳐서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심플 무빙 에버리지를 사용하여 기술적 지표들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요런 변화, 요 크게 변화를 두 가지를 주니까요. 이게 상당히 그 좀 이 두 가지 변화만 줘도 이 그 포트폴리오 종목 선택하는 기준이 굉장히 갑자기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간신히 4개 종목, 4개 종목도 모든 기술 지표들을 완벽하게 다 통과한 게 아니고요. 몇 가지 부분에는 좀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거를 조금 감안해 가지고요. 이렇게 4개 종목을 일단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다음 주는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많은 주입니다. 그래서 다른 주는 그냥 총 투자한도 500만 원을 대부분 다 소진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였지만요. 이번 주에는요. 총 투자한도의 절반보다 조금 더 많은 수준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메리츠 금융지주는 기술지표 몇 가지 부분에 조금 결함이 있어가지고요. 비중을 0.7로 뒀습니다. 그리고 크래프톤은 그나마 이 그 기술 지표 테스트에서 하나 정도 좀 결함이 생겨서 요거는 그냥 비중을 1로 그대로 뒀고요. 그 다음에 대주전자재료나 EM텍 이게 다 코스닥 종목인데요. 이런 종목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이슈들이 기술 지표 테스트 과정에서 이슈들이 발생해 가지고요. 요거는 보수적으로 좀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0.5로 두고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메리츠 금융지주는 약 한 70만 원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만들 예정이고요. 크래프톤에는 한 100만 원 정도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주전자 재료, EM텍에는 각각 한 50만 원 정도씩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에는요, 그 대체거래소 종가가 KRX 종가보다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그 애프터마켓에 들어가 가지고요. 바로 매입을 했습니다. 7주를 매입을 해버렸고요. 그 다음에 그 메리츠 금융지주하고 크래프톤도 이 그 KRX 종가보다 대체거래소 종가가 좀 낮아졌길래 KRX 종가가 대체거래소 종가보다 많이 낮아가지고요. KRX 종가대로 이렇게 애프터마켓에 주문을 넣었지만 이 거래가 성사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 끝나자마자 바로 대체 거래소에 예약 주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그 아침 8시에 시장이 열리자마자 이렇게 그 메리츠 금융지주하고 크래프톤을요 되도록이면 KRX 종가 근접해가지고 매입을 하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EM텍 같은 경우에는요 넥스트 그 대체거래소 종가가 요 KRX 종가보다 낮았기 때문에 요게 그 주문을 내놓고 계속 기다렸는데 거래가 성사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종목 역시 그 대체거래소에 예약 주문을 걸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요 세 가지 종목 메리츠 금융지주, 크래프톤, EM텍은요 대체거래소에서 되도록이면 그 낮은 가격에 매입을 하도록 노력을 해보고요. 그게 실패를 하면은 그 KRX 8시 반부터 시작되는 동시효과에 주문을 넣어서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포트폴리오 구성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엑셀 시트를 통해서요. 각 종목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택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4개 종목을 선택할 때 사용한 엑셀 시트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그 메리츠 금융지주를 좀 가지고 살펴보면요.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볼린저 밴드 테스트는 무사히 통과했고요. 밸런스 오브 파워도 통과를 했지만 스토캐스틱 부분에서 이게 간신히 통과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통과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동평균 테스트도요. 이거는 정말 약간 이게 탈락의 위기까지 갈 정도로 간신히 통과를 해서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조금 이 이슈가 발생해 가지고요. 비중을 0.7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크래프톤은요. 별 문제 없이 쭉 가다가 요 한 가지 요 이슈가 발생했는데 요 이슈가 뭐냐면요. 여기 보면 MECD를 체크할 때 이 MECD가 거의 0에 가까운 값을 나타내고 있어 가지고요. 이것도 제가 그냥 이슈로 하나 좀 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이슈 하나만 발생했기 때문에요. 이거는 그냥 비중을 1로 둬가지고 요게 한 100만 원 정도를 투입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코스닥 종목들은요, 이슈들이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첫째, 이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에는요, 이동 평균을 간신히 통과했고요. 방향성 부분에 있어서 이게 그 수직으로 상승하는 그런 방향을 보이지 않고 대부분 다 그냥 옆으로 행보하는 그런 방향성 예측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요 두 부분 일단 문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 공매도 공격 위험에 있어서 대주전자 재료가 최근에 대차 거래 잔고가 좀 급속히 상승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제가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가지고 이거를 빼버릴까 하다가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요, 이 공매도 공격을 받을 정도로 이 종목이 상당히 매력적이다. 그래서 일단 좀 조심을 하기는 하지만 그리고 뭐 일단 종목 선택된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게 좀 비중을 0.5로 줄여가지고요. 매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EM텍 같은 경우에는요. 기술 지표는 대부분 다 통과를 했습니다. 근데 나머지 4개 부분에서요. 계속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이슈가 뭐였냐면요. MECD 부분을 간신히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이동평균도요. 거의 탈락에 가까울 정도로 이게 정말 특거리에서 통과를 했고요. 방향성도 역시 행보하는 그런 방향성을 조금씩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으로요. 공매도 위험에 이게 앞쪽에 있는 이 대주전자 재료만큼 크게 노출되지는 않았지만 조금 염려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공매도 공격에 좀 노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슈가 4개나 발생해서 사실상 이슈가 4개 발생하면은 탈락시켜야 되는 종목인데 이번 주에 선택된 종목이 워낙 적다 보니까 이게 탈락을 못 시키고 일단 포함을 시켰습니다. 근데 포함을 시켜가지고 이 포트폴리오 구성해가지고요. 이거는 포트폴리오 비중도 0.5로 굉장히 조금만 뒀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일 이게 월요일 날 포트폴리오 구성한 뒤에 이게 조금이라도 좀 하향 추세를 보이면요. 이거는 뭐 바로 손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4개 종목을 구성하게 된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요, 4개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 4개 종목 선택하는 과정을 지금 현재 시장이 굉장히 조정 국면 속에서 폭락해가지고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요. 기술 지표의 파라미터들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책정을 해가지고 종목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물요일 날 포트폴리오가 구성되고 난 다음에 포트폴리오 운영 과정을요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운영을 해가지고
이게 설사 1%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요, 이게 그 손실이 크게 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요. 이번 주에 구성한 포트폴리오가 어떤 결과를 낳게 되었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